안녕하세요. 예비 간호사 여러분. 자, 성인 간호학의 꽃이죠. 소화기계 파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접목할 주제는 바로 염증성 장질환, IBD입니다. 이게 환자들한테는요, 정말 평생의 숙제 같은 만성 질환이거든요. 자, 그럼 이 장난 아닌 질환의 정체를 한번 명확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통 이런 복통 하루 이틀이면 괜찮아지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다룰 이 질환을 앓는 환자들에게는요, 이게 바로 일상이고 또 끝나지 않는 싸움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의 임무는 이 6단계를 통해서 염증성 장질환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특히 두 번째, 두 질환을 비교하는 부분 있죠? 이거 국가고시 단골 문제인 거 다들 아시죠? 각 슬라이드 잘 따라오시면 전체적인 그림 확실하게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시작해볼까요? 염증성 장질환이 도대체 뭔지 그 기본 개념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의 소화관에 꺼지지 않는 불이 난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불은 성격이 완전 다른 두 형제, 바로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둘의 차이점을 아는 게 이번 시간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들어 봅시다. 이거는 임상에서도 그렇고 시험에서도 진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에 별표 5개 치세요.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 이 둘은 도대체 어떻게 다를까요? 자, 이 표에서 가장 재밌는 점이 뭐냐면 바로 염증 패턴이에요. 보세요. 궤양성 대장염은 성격이 꼼꼼해서 직장에서 시작해서 마치 카펫을 쭉 깔듯이 연속적으로 염증이 퍼져나가요. 근데 크론병은요, 건강한 조직 사이에 염증이 징검다리 건너듯이 띄엄띄엄 나타납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건너뛰기 병변, 영어로는 skip legions라고 해요. 이 차이점 무조건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를 보면 그 차이가 눈에 확 들어오죠. 왼쪽 궤양성 대장염은 그냥 전체적으로 다 빨갛게 부어 있잖아요. 근데 오른쪽 크론병을 한번 보세요. 깊게 파인 궤양 사이로 정상점막이 섬처럼 남아 있어서 꼭 울퉁불퉁한 자갈밭처럼 보이죠. 이 시각적인 차이가 두 질환을 구별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니까요. 이 이미지를 머릿속에 찰칵 저장해 두세요.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에도 아주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바로 피입니다. 피. 궤양성 대장염은 점막이 얇고 넓게 헐기 때문에 혈변이 아주 흔한데요. 반면에 장벽 깊숙이 침투하는 크론병은 의외로 혈변이 드뭅니다. 통증 위치도 외우기 쉬워요. 대장이 주로 우리 몸 왼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궤양성 대장염은 좌하복부, 크론병은 소장의 끝, 회장에 잘 침범되니까 우하복부 통증이 흔한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환자가 배변 후에 통증이 좀 나아진다고 말합니다. 이건 어떤 질환의 아주 중요한 단서일까요? 정답은 바로 궤양성 대장염입니다. 왜냐하면 직장에 염증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변을 보고 나면 그 압력이 줄어들어서 잠시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 특징 꼭 기억하세요. 이제 세 번째 섹션으로 넘어갑니다. 도대체 왜 이런 병이 생기는 거고 우리는 여기에 어떻게 반격할 수 있을까요? 그 원인과 치료 전략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어요. 유전, 면역, 환경, 이 세 가지가 아주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흥미로운 게 흡연의 역설인데요. 흡연은 크론병을 악화시키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도 궤양성 대장염의 증상은 일부 완화시킨다는 보고가 있어요. 그렇다고 환자한테 담배 피우라고 하면 절대 안 되겠죠? 치료는 보통 단계적 접근, 즉 스텝업 방식을 따릅니다. 비유하자면 작은 불이 났을 때 장 점막에 직접 작용하는 소화기 OASA를 먼저 써보고 불길이 거세지면 강력한 전신 소방차 스테로이드를 부르는 거죠. 그래도 안 되면 염증 유발 물질만 딱 골라서 정밀 타격하는 특수 진압팀, 생물학적 제재를 투입하는 겁니다. 이 단계별 전략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약물 치료가 실패하거나 장에 구멍이 뚫리는 천공 같은 합병증이 생기면 우리는 수술이라는 최전선에 서게 됩니다. 이건 환자의 몸과 마음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술로 장의 일부를 배 바깥으로 꺼내서 만든 인공항문을 장루라고 하죠. 소장으로 만든 회장루는 소화효소가 섞인 묽은 편이 계속 나와서 피부 자극 위험이 굉장히 크고요. 대장으로 만든 결장루는 좀 더 형태를 갖춘 변이 나옵니다.
이 변의 양상이 다르다는 게 바로 우리 간호의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죠. 선생님, 저 평생 장루를 달고 살아야 하나요? 이렇게 묻는 젊은 환자들에게 이 J-파우치 수술은 정말 한 줄기 빛과 같아요. 대장을 모두 잘라낸 뒤에 소장 끝으로 J자 모양 주머니를 만들어서 항문에 다시 연결해주는 건데요. 많은 궤양성 대장염 환자들의 표준 치료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기서 간호사로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제1원칙이 나옵니다. 바로 장루의 색깔이에요. 건강한 장루는요, 신선한 소고기처럼 아주 선명한 붉은색, 즉 비피 레드 상태여야 합니다. 이게 바로 장루로 혈액순환이 잘 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하지만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장류가 배 안으로 쑥 들어가거나 반대로 너무 많이 튀어나오거나 아니면 주변이 볼록하게 솟아오르는 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변화를 빨리 발견하고 환자에게 무거운 물건 들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이 염증성 장질환과의 싸움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아주 긴 마라톤이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위험이 있고 또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심각한 장기합병증은 뭐니 해도 대장암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단받고 한 8년에서 10년 이상 지난 환자에게는 증상이 없더라도 1, 2년마다 대장 내시경 꼭 받으셔야 합니다. 라고 잔소리처럼, 아니, 애정을 듬뿍 담아서 교육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길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배운 모든 지식을 하나로 모아서 실제 임상 사례에 적용해 볼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임상 탐정이 되어보는 시간이죠. 환자는 28세 여성입니다. 핵심 단서들을 잘 보세요. 3주 동안이나 지속된 하루 10번의 혈성 설사, 그리고 좌하복부 통증, 체중 감소까지 모든 조각들이 지금 하나의 그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나온 단서들을 종합해 볼 때 이 환자의 진단명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혈성 설사, 그리고 좌복부 통증, 이 두 가지 결정적인 증거가 있잖아요. 네, 정답입니다. 가장 유력한 진단은 바로 궤양성 대장염이죠. 자, 진단이 내려졌다면 우리의 역할은 즉시 시작됩니다. 잦은 설사 때문에 생긴 탈수를 막기 위해 수액을 주고 전해질을 교정해야 하고요. 통증을 조절하고 장을 좀 쉬게 해주면서 염증을 악화시키지 않는 저자녀 시기에 대해서 교육해야 합니다. 이 질환은요, 환자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정말 지치게 만듭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정확한 지식, 그리고 공감 어린 태도, 이게 환자에게는 그 어떤 약보다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질환을 정복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위대한 첫걸음입니다.